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초 양리 비법서 시작할게요. 기초 간호학 35문제 중에서 2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아나필락시스 급성으로 오는 중증 과민증이다 아시고요. 나트륨, 소듐, 니트로글리세린, 니이트로글리세린, 핍뇨, 요가 감소했다, 소변이 감소했다 이거죠. 약물의 용어, 선택작용이 뭐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의 케보린. 두통 있는 사람은 머리로 가고 치통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생리통은 배 쪽으로 가고 그 약발이 선택한다 이거예요. 어떤 조직이 장기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투여를 해도 약물이 그 조직 장기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선택작용이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특정 장기에만 작용한다. 선택작용. 내성은요? 너무 반복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는 약발이 안 받아서 그 이상을 먹어야 되는 것이 내성입니다. 이 표현이 국시에 나오죠.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량을 증가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내성이에요.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 원하지 않는 작용입니다. 독작용, 심각하게 생명의 위험을 주는 작용이 독작용이에요. 축적작용, 특히나 노인들 몸에서 대사,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약물이 축적돼요. 약물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게 바로 오용입니다. 자가 처방하거나 남의 약을 갖다 먹거나 과용하거나 약물의 오용이죠. 설하투여,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아래 약을 놓쳐 설하투여한다. 길항작용, 대항작용. 2가지 이상 약물을 먹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약물의 작용이 감소하거나 상쇄가 되는 게 대항작용, 길항작용입니다. 오히려 2개 먹어서 약발이 좋아지는 거는 상승작용인데 마이너스 나는 거는 대항작용, 길항작용이에요. 남녀가 만났어요. 둘이 이렇게 1+1이 3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인생이 마이너스 나는 거 대항작용, 길항작용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틱 또는 급성 중증 과민증, 호흡이 곤란하죠? 숨이 막히죠?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을 투여해야 된다. 아나필락틱 쇼크 너무 중요하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급성으로 호흡 곤란이 오거나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의식이 소실되는 그런 증상 또는 쇼크 증상,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급성 중증 과민증, 페니실린, 항생제를 맞았거나 벌침, 땅콩, 혈청 이런 것들에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맞기 전에 피 내주사로 테스트하죠. 이게 새로 제가 좀 추가한 건데 엘릭시스라는 게 있는데 달콤한 약제입니다. 수용액 또는 알코올을 함유했다 엘릭시스. 또 케플릿. 케플릿은 코팅된 약이에요. 또 알약이 정제죠, 정제. 우리가 보통 알약으로 많이 먹죠? 정제입니다. 태블릿. 결정성의 약이나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거나 둥글게 압축해서 만든 게 알약, 정제입니다. 정제. 약물의 조건, 인체에 무해해야 돼요. 해가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어야 된다. 발암 현상이 없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선택성이 있는 약물이 좋다. 값이 싸야 된다. 소독용에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또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의 겉은, 위는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요. 뚜껑의 안쪽은 이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놓죠. 물약은요,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해요.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라앉거나 침전물이 있으니까 흔들어서 쓴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라벨 있는 쪽으로 약을 따랐어요. 약이 흘러가지고 라벨이 안 보이면 어떤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약을 따랐어요? 다시 넣어요? 아니죠? 그냥 버립니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어?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약물은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죠. 직사광선은 피한다. 라벨이 손상된 약 투여하지 않는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만 투여한다. 마약, 아편제제,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약장에 보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거라, 아무도 못 쓰게 해라.
또 오용 방지를 위해서 잠그는 거지 도난 방지는 아니라는 거. 물론 도난 방지도 되지만 국가고시에서 나왔을 때는 오용 방지입니다. 오용이 뭐예요? 약물을 자가 처방하거나 과용하는 거, 이게 바로 오용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보통 맞는 앰플, 이게 밀봉 용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앰플을 딱 따야지만 열 수 있죠. 밀봉 용기고요. 차광 용기는요, 빛을 차단했다 이거죠. 약물의 작용, 흡수작용, 분산작용, 대사작용, 배설작용, 또 대항작용, 기량작용, 서로 마이너스 나는 거, 기량작용, 대항작용, 상쇄작용입니다. 간에서 약물을 해독하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요. 이걸 바로 대사, 배설이라고 합니다. 약물 투여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이제 입원 환자들한테 약 줘야 되거든요. 정확한 환자한테 정확한 약을 줘야 돼요. 그 용량 역시도 정확하게 주고 아침, 점심, 저녁 따로따로 줍니다. 입원 환자한테는요. 정확한 투여 경로, 이거를 주사로 맞을지 알약으로 먹을지, 또 정확한 시간에 줍니다. 약물 투여의 5가지 원칙. 가장 중요한 거, 이 정확한 환자한테 주는 약가 가장 중요해요. 모르핀, 데메롤, 또 디옥신, 디기탈리스. 이 약을 투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뭔가를 재야 돼요. 투약 전에 호흡수 재야 되는 거 모르핀, 데메롤이죠. 왜? 호흡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 투여하기 전에 미리 재야 된다. 정상 호흡수는 1분에 12에서 20회죠. 모르핀, 데메롤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라. 디옥신, 디기탈리스 강심제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맥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섬액인 경우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인데 60회 이하면은 이 약 투여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디옥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다. 또 디옥신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거 맥박. 신장의 수축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것은 강심제입니다.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죠. 요거는 혈액 응고 시간 확인하고 투여해야 돼요. 피가 안 멈출 수 있으니까. 이뇨제, 칼륨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칼륨은 포타슘이죠.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투여해야 되는 거 이뇨제입니다. 약을 무조건 투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을 미리 측정해야 되는 거 디옥신, 디기탈릭스 등의 강심제고, 또 호흡수 측정해야 되는 거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고요.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변비가 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흡수 속도가 빠른 순서 정근피경, 정근피경, 정맥주사가 가장 빨리 효과가 보고요. 근육주사, 엉덩이주사, 또 피하주사, 피내주사, 경구, 입으로 먹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정맥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 심근이 괴사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모르핀을 IV 한다. 이게 중요하죠. 빨리 효과를 보니까 정맥 IV로 넣는다. 투약 약어, 이 약어가 국시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병원 취업하셨을 때 기본적인 것만 짚어드릴게요. IM, 인트라머슬, 근육주사, 또 IV, 인트라베인, 정맥주사입니다. IT, 피내주사, SC, 피하주사. NPO, PO 정도만 알게요. NPO,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NPO, NPO 먹지 말아라 이거죠. 환자 베드 뒤에 NPO 써 있으면요, 이 환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트 아미노펜은요, 아스피린 대체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 아미노펜이에요. 아스피린 금기증, 출혈경향 환자, 혈우병 환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뇌출혈 환자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출혈성 경향 환자는요, 치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가 나면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양치와 치실의 순서 계속 바뀌는데 왜 이렇게 이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종 25년에 확인한 바로는 치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양치하는 것입니다. 직전에는 또 반대였거든요. 아스피린 부작용, 위장관 출혈이다.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약물 모르핀입니다. 아나필락틱 환자에게 투여해야 되는 약물 급성 중증 과민증,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투여해야 되죠. 호흡기를 확장해줘야 돼요. 기관지 확장제, 에아살,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살부타몰. 항결핵제, 결핵약, 아이나, 같은 말로 이소나이아지드예요. 이소나이아지드. 아이나를 계속 먹으면은요, 말초신경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뭐를 먹는다?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해야 된다 했어요. 1차 결핵약,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립토마이신.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립토마이신. 이게 1차 결핵약이에요. 부작용이 리팜피신은 소변이 좀 빨갛게 적색 소변으로 나온다. 스트랩토마이신은 귀가 안 들립니다. 제8뇌신경, 내이신경, 속기신경, 제8뇌신경이죠. 이게 난청이 올 수가 있다.
항결핵제,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내성 생겨요. 그래서 꾸준히 투약해야 돼요. 항생제 종류 한번 읊어드릴게요. 페니실린은 아시죠? 세팔로, 이것도 항생제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써요, 세팔로. 또 퀴놀론, 폴리펩타이드, 크롤람페니콜, 또 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세팔로, 테트라사이클린. 요 정도 이름 알고 가세요. 페니실린, 세팔로,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다. 항생제는요, 보통 IV로 놓습니다. IV 놓기 전에 이 사람 이 항생제에 아나필락틱 오는 거 아니야? 해서 피 내검사로 피부 과민 검사를 하죠. 스킨 테스트 피 내주사로 한다. 아나필락틱 쇼크, 급성 중증 과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일정한 시간마다 투여하는 이유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산제 중에서 뭐 미란다2 이런 게 이제 뭐 문제은행에서는 나오는데 국시용은 아니고,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인슐린, 췌장의 랑게란스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다. 글루카곤은 뭐예요?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죠.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냉장 보관한다. 냉장고에서 꺼낸 인슐린병을 사용 전에 손바닥에서 굴리는 이유는 너무 차가운 거를 주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위축되고 비후, 두꺼워집니다. 조직의 위축과 비후 방지를 위해서 손바닥에 굴려서 살짝 따뜻하게 해갖고 주사를 놓는 거예요. 파상풍 주사도 그렇습니다. 냉장 보관했다가 이렇게 손바닥에 굴려서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서 체내에 집어넣어야 이 주사 맞는 사람이 덜 아프다 이 얘기예요. 또 CBC 검사 방법. 우리가 보통 체열을 하거나 했을 때 이 통 안에 혈액 응고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때도 굴립니다. 혈액과 이 응고되지 않는 약이 서로 섞여가지고 검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맞는 이 부위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골고루 놔야 된다 이거예요. 인슐린 흡수가 잘 되는 곳은 인슐린을 주사로 놓잖아요. 제1형 당뇨인 경우에 보통 약으로 먹는 거, 경구로 먹는 그런 혈당 강화제는 다 2형입니다. 흡수가 잘 되려면은 복부에다가 많이 놓고 뭐 허벅지에다가도 놓고 하는데, 이 인슐린을 먹는 걸로 만들면은 정말 대박이겠죠. 몸에다 주사 맞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이게 먹는 걸로 만들었을 때는 효과가 안 되니까 계속 주사로 맞는 거죠. 자궁수축제 2개 기억할게요. 옥시토신, 에르고노빈.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에르고노빈. 옥시토신, 에르고노빈. 약간 뭐 조금 성분은 다르지만 옥시토신, 에르고노빈이 자궁수축제다. 강심제, 디곡신, 디기톡신, 디기탈리스 다 강심제이다. 뭐를 재라 그랬죠? 맥박을 체크하라 그랬어요. 혈압약 2개만 이름 기억할게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거든요. 하이드랄라진 미녹시딜, 하이드랄라진 미녹시딜, 이게 둘 다 혈압약입니다. 항협심증제, 협심증 치료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파파베린, 프로프라놀롤, 이게 다 협심증 약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파파베린, 프로프라놀롤, 니파푸 이게 다 협심증 약이다. 혈아투여, 혓바닥 아래에다가 녹을 때까지 삼키지 않고 빨아먹는다. 문제, 우렬성 심부전과 심방부정맥을 치료하는 강심배당체는 심부전에는 디곡신, 디기탈리스 이런 강심제를 먹는다. 문제, 협심증 치료에 사용하며 강력한 평활근 이완제는 니트로글리세린이죠. 관상동맥 확장에 효과가 있는 약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를 뭐 니이트로 이렇게 좀 길게, 또 파파베린, 프로프라놀롤, 니파파푸프, 이뇨제, 포타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칼륨 수치 확인하고 이뇨제 투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시금치 같은 거. 부정맥 치료제 리도카인. 여러분이 치과에서 부분 마취하는 게 바로 리도카인이에요. 여기 손 같은 데 찢어졌어? 바로 거기 주사 놓고 꼬매죠? 그게 바로 리도카인입니다. 국소 마취제, 부분적인 마취제는요. 코프리벤, 코카인, 프리카인, 리도카인, 벤조카인. 요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달달달달 할 필요는 없고, 국소 마취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 리도카인입니다. 이건 마취제로도 쓰이고요. 또 정형외과에서 뭐 근육 같은 데 손상 입어서 근육 강화제 이렇게 원장님이 믹스해서 만드는 약에서 리도카인도 쓰더라고요. 구충제, 알벤다졸, 회충에는 알벤다졸 쓴다. 소독제, 과산화수소 H2O2죠? 상처 소독에 제일 먼저 사용한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과산화수가 좀 세서 안 쓰는 분들이 많고 포비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생리식염수 0.9%의 소금물 등장성 용액이거든요. 요걸로 많이 씁니다. 보통 막 그냥 상처가 깨끗한 상처가 아니라 흙이 막 박혀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경우 식염수를 좀 씻어내는 편이에요. 베타딘, 포비돈 요거 제일 많이 쓰는데요. 수술하는 부위 상처 소독 또는 욕창, 화상, 창상 상처죠. 요런 때 피부 소독용으로 베타딘, 포비돈 많이 쓰고요. 알코올, 개방 상처에 안 쓰고 이 사람 다쳤을 때 안 씁니다. 소독용이에요. 뭐 제대, 탯줄 소독용은 알코올 쓰죠. 75%. 70에서 75%의 유수 알코올. 알코올이 요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과 섞는다 이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다. 마사지용 알코올은 더 농도가 낮아요. 30에서 50%. 개방 상처 알코올 쓰지 않고요. 특히나 피부 건조한 노인한테 알코올 쓰지 않습니다. 붕산수, 뭐 점막 같은데 의치 세척에 사용할 수가 있다. 젠티안 바이올렛, 겐티아나 바이올렛, 항진균제예요. 곰팡이균에 많이 쓰고 구내염, 아구창 요런 데 많이 쓴다.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에르고노빈이요. 천식 환자에게 투여하는 기관지 확장제, 살부타몰. 심장의 수축력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강심제. 디곡신, 디기탈리스 또는 강심제요. 아스피린의 부작용, 위장관 출혈, 설하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혀 아래 약을 놓는다.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경우입니다. 기초약리 반복해서 두 문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